안녕하세요. 긍정쌤입니다. 오늘은 10월 3, 4주차 5학년 2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어는 4단원 겪은 일을 써요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응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호응관계 중에서도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높임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완성된 글을 보고 퇴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결코, 전혀, 별로 이런 말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김밥을 별로 좋아한다. 이 말이 안 되고 웃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판단해낼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거의 본능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면서 어색하다는 걸 문법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면 부모님께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원에서 또 중요한 건 이제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글을 쓰는 목적, 글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읽을 대상, 분량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걸 저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 반 글 모음집 활동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주고 가장 재미있었던 일 이렇게 주제를 주고 모든 아이들이 글을 쓴 다음에 그 글을 다 모아서 우리 반 문집처럼 만드는 거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독서 가이드에서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학인데요. 수학은 소수의 곱셈 단원이에요. 소수는 자연수의 곱셈과 크게 차이가 없고 단지 소수점을 어디에 찍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수의 곱셈을 한 다음에 소수점을 앞, 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찍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과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은 이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분수를 다시 소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소수점이 여기에 와야 맞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분수로 바꿔서 다시 소수로 바꾸는 과정 조금 번거롭지만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단어는 연산이죠. 연산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해봐야 연산이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이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단지 문제집만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스스로 한번 기록을 재본다든지 혹은 부모님이나 또래 친구와 한번 가상으로 대결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지면서 연산 실력이 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과학 단원인데요. 이 과학 단원은 날씨와 우리 생활 단원, 즉 조금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생이 되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기초가 되는 단원이에요.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이슬과 안개, 그리고 구름과 비, 이건 이제 응결되는, 수증기가 응결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건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과학 단원이에요. 아이들이 사실 이 모든 단원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기억에도 많이 남고 좋은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실험과 관련된 영상을 좀 보면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기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는 것. 고기압은 찬 바람, 저기압은 따뜻한 바람이라는 것. 그러면 역시 찬바람 있는 쪽, 고기압인 쪽이 더 공기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아이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기압과 관련된 부분, 바람이 부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사계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계절에 영향을 주는 기단,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호츠크의 기단,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양 기단, 적도 기단 들어보셨죠?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 가이드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국어 학습과 관련된 책이에요.
겪은 일을 써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이 겪은 일들을 쓴다면 아마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기의 대표적인 문학인 안내의 일기 같은 책을 아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혹은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또 담아내온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행기가 있겠죠. 여행기는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이 있어요. 초딩도 간다? 뚜벅뚜벅 세계로 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이 책으로 낸 거기 때문에 아이들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 가이드인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 체험관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체험관을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실내 공간을 방문하는 것이 제한된다. 그러면 야외에 있는 천문대를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천문대는 기후와는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지구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요. 또 가을에는 별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천문대에 당일로도 좋고요. 밤에 가셔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이요.